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지능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알고리즘에 특히 80년대 이제 90년대에 걸쳐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인공적인 신경회로망 이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퍼지 세탁기, 퍼지 냉장고 해가지고 한동안 퍼지 이론을 적용을 한 냉장고다. 그 냉장고가 뭐냐 그러면 퍼지 이론을 적용해서 사람의 지능을 이용해서 온도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지 띠오리 해가지고, 퍼지라는 거는 이제 애매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은 냉매를 가열해서 온도를 더 내려라,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온도를 올려라. 그럼 얼마큼 올리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죠. 적게 올리느냐, 많이 올리느냐, 크게 올리느냐, 이런 거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해 주는 게 퍼지 이론 또는 뉴럴 네트워크 띠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알고리즘, 일종의 룰이죠. 룰, 어떤 법칙, 룰 베이스. 그래서 룰 베이스드 띠오리, 룰 기반의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퍼지 띠오리, 뉴럴 네트워크 띠오리.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적용한 게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인데, 엑스퍼트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인공지능 기계에서 그냥 결정했을 때 그렇게 빨리, 재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한동안 나왔다가 사라진 거죠. 이 현장에서 자동화, 현장 자동화, 그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에 자동 제어, 그 다음에 기타 자동 제어가 얼마나, 모든 게 이제 자동화가, 반도체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자동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 속에는 지능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지능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1시간 후에 결정해주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도체가 그냥 무어스 띠오리, 무어스 로우라고 해가지고 2배로 그냥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빨라지고, 메모리도 성장하는 그런 법칙이처럼 계속 빨라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이 강화가 되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처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법칙, 최적화 이론, 통계적인 법칙이 도입이 되면서 일종의 사람이 만든 룰이다, 법칙이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었다. 지능에 가까운,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의 원리는 우선 컴퓨터에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분석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뭔가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정해주는 이제 알고리즘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룰인데, 이 룰을 베이스로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아웃풋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냥 들어오는 데이터 받아서 센싱을 해서 아웃풋 주는 것처럼, 논리를 보면 간단하지만 이 데이터가 수십억 개, 수백억이 되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AI는 이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이제는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빅데이터 세트가 됐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도 기계란 말이죠. 근데 기계는 결국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기계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 비트, 이진법이잖아. 0과 1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법인데, 이진법을 사용을 하는 어떤 로직을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내보내는 거죠. 우리 TV 있지 않습니까? TV, 디스플레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색깔 같은 게 있는데, 이 색깔도 이 디스플레이의 그 판넬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이 컨트롤러는 뭐냐? 이거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려면 원하는 데이터가 집어넣어 주고
집어넣어 준 거를 컨트롤러가 작동을 해서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TV고,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손으로 그 키보드를 치고 나면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키보드로도 넣어주지만 요즘은 USB로도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빅데이터를 이제 우리 화면으로 띄워줘야 되잖아요. 화면이 이제 아웃풋이거든요. 화면과 인풋과의 사이에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를 뭐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1000억 개의 유튜브 화면을 가지고 고양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이 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한 75% 정도? 이런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AI가 나왔거든요. 그 정확도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겠죠. 저는 컴퓨터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인위적인 지능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인위적인 지능을 활용해야죠. 활용하는 하나의 툴이죠, 툴. 챗 GPT가 나왔지만은 챗 GPT 아직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알고리즘 개발도 많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그런 챗 GPT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쫓아갈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감성, 마음, 뭐 또는 지식은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 뭐 이런 것들은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이 AI 시스템은 제가 그 지난번에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얘기했는데, 지금 물론 슈퍼 컴퓨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에 대한 5G, 6G와 같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금도 뭐 엄청나게 빨리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지금에 있는 컴퓨터의 뭐 10,000배, 10만 배 이상으로 빠른 그런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데이터 처리 양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지게 되면 이 AI의 발전 속도도 또 다른 어떤 점프, 퀀텀 점프라고 그러죠. 제4의 물결의 파도가 올 것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아마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거예요. AI가, 인공지능이. 뭐 영상 처리부터 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지금 뭐 랭귀지, 뭐 항공 분야, 뭐 UAM, 그 다음에 특히 인공위성 같이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 분야, 국방 분야, 안전 분야, 환경, 이 환경 분야도 지금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기후의 변화를 예측을 하려면 지금 인공위성으로 띄워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측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가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그 DNA와 같이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그 속에 다 인공지능, 양자역학,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아마 1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세계가 오겠다.